오늘은 옵시디안 LLM 위키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 가운데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옵시디안 LLM 위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위키를 만드는데 이 위키를 LLM으로 관리하고 또 옵시디안으로 우리가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GitHub에 있는 리포지토리를 활용해서 옵시디안 LLM 위키를 설치를 할 건데요. 그 설치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폴더를 구성하기. 일반적으로 나의 그 지식 창고를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요. 컴퓨터에서만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데스크탑이나 문서 폴더, 내 문서 폴더에 원하시는 이름으로 이렇게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얘를 마이위키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옵시디안 싱크라고 하는 유료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 유료 기능이 아닌 맥의 경우는 아이클라우드,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그곳에 폴더를 설치하고 옵시디안을 통해서 다른 기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 위키가 파일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렇게 여러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공유해서 보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나의 지식 창고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컴퓨터에서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나의 개인 위키를 설치할 마이위키라고 하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윈도우즈 환경이고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바탕화면에 그냥 폴더를 새로 만들기, 폴더, 그래서 마이위키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나의 위키를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맥의 경우는 파인더에서 새로운 파인더 윈도우를 하나를 열어서요. 데스크탑 폴더에 새로운 폴더 마이위키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과 윈도우즈를 같이 바라보면서 서로 약간 다른 점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약간 다른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생성을 했다면 이제 다음엔 옵시디안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옵시디안은 obsidian.md 들어가셔서 윈도우즈의 경우는 get obsidian for windows 해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받을 폴더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내 PC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 표시가 나타나고요. 맥의 경우는 obsidian.md 사이트 같이 들어가면 자, get obsidian for macOS 클릭을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다운로드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즈의 경우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으면 폴더를 열어서 옵시디안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아니면 로그인한 내 전용으로 사용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허용에 예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경로 이렇게 놓으면 설치가 됩니다. 맥의 경우는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옵시디안이 뜨면 DMG 이 파일은 가상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가상 드라이브 설치 파일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내 드라이브에 이렇게 가상 드라이브가 하나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옵시디안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드래그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곳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맥에는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대치를 할 건지 모두 유지를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중단을 여기서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용 옵시디안이 모두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행하기 마침을 눌러주시면 옵시디안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옵시디안이 실행이 됐으면 새 보관함을 생성할 수도 있고 기존의 보관함을 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는 보관함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볼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관함 폴더 열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폴더를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탕화면에 마이위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열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폴더 선택 그렇게 하시면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열렸고요. 그리고 마이 위키라고 하는 폴더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맥의 경우는 옵시디언이 설치가 됐고요. 앱을 누르셔서 옵시디언 검색을 하시면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맥의 경우도 옵시디언이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저는 미리 여러 개의 옵시디언 볼트를 생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리스트가 나와 있지 않겠죠. 아까 윈도우즈와 마찬가지로 보관한 폴더 열기를 눌러서 데스크탑에 아까 만들어 놓은 마이 위키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기를 눌러 놓으시면 그럼 맥에서도 마이 위키라고 하는 폴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맥과 윈도우즈 똑같이 옵시디안에 바라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옵시디언에 그 설치한 화면에서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리시면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여기서 고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크롬을 눌러주시면 자, 그러면 크롬의 웹스토어에서 옵시디언 웹 클리퍼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화면이 지금 가려졌는데요. 화면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리시면 크롬의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크롬의 추가를 누르셔서 Add Extension 하시면 여기에 옵시디언 웹 클리퍼가 설치됐다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자, 이 위에 퍼즐 익스텐션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옵시디언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쓸 거라고 생각이 되시면 핀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설정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시디언 웹 클리퍼에 여기 더보기 점점점을 누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옵션에서 다른 것은 놔두시고 디폴트 여기로 들어가셔서 아래로 좀 내리시면 노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클리핑한 노트를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언더바 소스 슬래시라고 하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정은 조금 이따 다른 설정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옵시디안 웹 클리퍼까지 설치를 했고요. 자, 이 다음에 설치를 할 것은 안티그래비티 ID입니다. antiGravity.google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번에 새로 나온 안티그래비티 2.0 패밀리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프로덕트 누르시고 이 중에서 안티그래비티 IDE를 선택을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그 컴퓨터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윈도우즈는 대부분 다운로드 포 X64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퀄컴 칩을 사용하거나 이번에 새로 나온 엔비디아의 그 랩탑을 사용을 하신다면 이 다운로드 포 ARM 64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저장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맥의 경우도 antiGravity.google 들어가셔서 프로덕트 안티그래비티 IDE 다운로드 마찬가지로 이 화면이 나왔을 때 2000년 이후에 구입하신 맥은 거의 대부분 애플 실리콘 맥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텔 계열의 칩을 사용을 하시는 그런 경우는 다운로드 포 인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포 애플 실리콘 이것을 누르셔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것은 맥의 환경입니다. 윈도우즈는 다운로드가 다 끝났으면 열기 다운로드 폴더에서 안티그래비티 IDE 이 설치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방법을 몰라서 애를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다음만 눌러주시고 설치를 눌러주시면 설치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것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탐색기에서 마이위키라고 하는 이 폴더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폴더를 탐색기에서 본 마이위키 그리고 옵시디안에서 똑같은 마이위키라고 하는 폴더를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안티그래비티에서도 똑같이 이 폴더를 같이 열어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똑같은 폴더를 탐색기 그리고 옵시디안, 안티그래비티에서 다 열어서 보느냐면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안티그래비티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안티그래비티 ID 실행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종료를 누르시면 안티그래비티가 열리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컴퓨터에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안티그래비티를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그 과정에 몇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테마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네 가지 옵션 중에서 고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권한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티그래비티 ID가 에이전트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령을 복합적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명령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하는 명령들을 내가 일일이 승인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AI가 좀 더 주체적으로 알아서 웬만한 거는 다 AI가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링 모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드라이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대로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고 최소한 중요한 것들만 개발자에게 사용자에게 질문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커스텀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런 옵션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터미널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거, 수정이라든가 파일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허락을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그것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리뷰 드라이븐 디벨롭먼트나 아니면 에이전트 드라이븐 디벨롭먼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에이전트 드라이븐 디벨롭먼트로 하시는 것이 좀 더 편리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넥스트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빌드 위드 구글이라고 해서 몇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것을 통해서 개발을 하실 때 미리 그 기반이 되는 그런 번들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던 웹 가이던스 정도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더 다른 것들도 선택해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 폴더 열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픈 폴더 클릭을 하시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바탕화면에 마이 위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셀렉트 폴더 눌러주시면 이 폴더를 신뢰하는지 묻는 거고요. 그래서 yes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설치할 프로그램들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티그래비티도 마이위키라고 하는 폴더를 바라보고 있고요. 옵시디언도 마이위키라고 하는 폴더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탐색기에서도 마이위키라고 하는 폴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제 파일들의 상황들은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 탐색기에서는 주로 잘 안 보고 이 옵시디언과 안티그래비티 IDE에서 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안티그래비티 IDE에서 저희가 많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차이를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시디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옵시디언은 쉽게 말해서 노트 앱입니다. 특별히 그 노트를 만들 때 마크다운 기반의 형식으로 문서를 만드실 수 있고요. 옵시디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로컬 저장, 내 컴퓨터 안에 파일들을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옵시디언과 가장 대비되는 그런 노트 앱이 노션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그 노션은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이 끊어진 경우나 아니면 회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노트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옵시디언은 내 로컬에 파일들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파일의 주체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접근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노트 앱입니다. 물론 노션과 옵시디언 중에 어떤 게 더 나으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각자의 특징이 있고 그 사용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단편적으로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션을 주로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이 옵시디언은 이 위키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옵시디언이 로컬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사용하는 에이전트, 안티그래비티 IDE나 다른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AI가 쉽게 내 컴퓨터 안에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옵시디언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강력한 연결이라 그래서 그 각 노트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비교하고 또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플러그인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옵시디언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플러그인과 테마들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 옵시디언의 장점이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마크다운 기반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제목, 굵게 뭐 이런 형식의 그 문서 요소들을 타이핑하는 이런 기호들을 가지고서 만들었을 때 표시 결과가 이렇게 일반 문서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마크다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서의 내용을 구조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뭔가 예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문서라기보다는 구조화된 문서를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 형식입니다. 타이핑을 하다가 마우스로 어느 부분을 선택하고 어떤 특정한 이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키보드로 웬만한 것들은 타이핑을 하면서 그 구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식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크다운이 AI가 어떤 문서를 볼 때 구조화된 문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탁월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LLM 위키를 여기에 설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설치는 예전에는 저희가 하나하나 코드로 이렇게 설치를 하곤 했었는데 이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설치할 때 이 파이썬 전역 설정으로 설치해줘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안티그래비티 IDE에 여기 AI 채팅 패널에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 주시면 이제 이 AI 에이전트가 저희를 대신해서 파이썬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언어인데요. 특별히 이 파이썬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것이 일단 사용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영어와 그 형식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이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AI와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가장 찰떡인 그런 언어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설치를 하는데 이 파이썬을 전역 설정으로 설치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역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 어느 곳에서든지 이 파이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시려면 아까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받았던 것처럼 python.org 여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파이썬 인스톨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설치하는 과정에 전역 설정으로 설치하는 그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클릭을 해 주셔야 어디서든지 파이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AI한테 알아서 다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설치하면서 전역으로 설치할 파이썬 버전과 방식을 선택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식 설치 버전을 시스템 전체 전역에 설치하고 패스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그냥 얘가 레코멘드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요. 이것을 프로시드 눌러주시면 이 계획대로 얘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설치 과정은 맥과 윈도우즈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윈도우즈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트루라고 하는 파일에서 완료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은 설치가 되었고요. 참고로 터미널은 여기에서 터미널, 뉴 터미널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파이썬 버전 이 명령을 복사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버전이 나와 있으면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옵시디안 위키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 매뉴얼에 있는 그것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안드레이 카팟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시고 또 테슬라 엔지니어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클로드에 들어가셔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개발자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그 LLM 위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는데, 그것을 깃허브의 리포지토리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깃허브라고 하는 사이트는 개발자들이 자기의 코드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사이트이고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여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폴더, 내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변경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그 이력을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커밋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메모해서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되면, 만약에 실수를 해서 잘못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그 과거의 커밋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구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브랜치로 여러 개를 나눠서 테스트하고 같이 이렇게 최종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 컴퓨터랑 이 싱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과 원격 저장소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협업도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 개의 안드레이 카팟의 LM 위키 개념을 사용한 그런 리파지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AR9AV라고 하는 분의 그 옵시디안 위키 리퍼지토리를 사용해서 이 위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시키시면 이 URL, 이 링크를 읽을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Yes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 번 묻게 되면 그걸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Always Allow를 선택을 하시고 서밋을 누릅니다. 자, 얘가 계속해서 몇 번 물어볼 거고요.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저희는 이 안드레이 카팟의 이 LM 위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위키 백과를 만들어서 자기의 자료들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많은 경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파일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 있게 시작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드레이 카팟이가 이것을 LLM을 사용해서 그 위키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는 저희가 제공을 해주지만, 그것을 가지고 2차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보다 AI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AI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LM 위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지식의 복리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몇 개, 한 개나 두 개, 세 개의 자료를 올렸는데, 그렇게 올렸을 때 LLM이 그 내가 올린 자료들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새로운 문서들을 형성하고, 그리고 히스토리들을 정리하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어서 지식 베이스를 그렇게 만들게 되고, 몇 개만의 자료로도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이 위키 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문서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LLM에게 요청하고, LLM은 사람이 제공한 그런 문서들을 정리, 연결, 관리하는 그런 것을 분업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변경된 파일, 새로 생성된 파일들을 accept 해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my wiki 폴더에 이렇게 그 리퍼지토리에 있는 그런 파일들을 내 컴퓨터에
복사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리퍼지토리를 복제를 했고요. 그리고 패키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를 구성을 했고요. 특별히 이 env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env 파일, 이 env 파일이 환경 설정에 대한 파일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일입니다. 그리고 초기 구조 및 에이전트 연동하는 작업들을 지금 했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그 옵시디안 앱에서 이 폴더를 볼트로 지정해 엽니다. 이미 저희는 이것을 저장소 볼트로 지정해서 열었고요. 자, 에이전트나 터미널에서 위키 스테이터스 혹은 위키 인제스트를 호출하여 문서 대화 히스토리 등의 지식 수집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env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런 설정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죠. 여기에 한 가지만 먼저 본다면 이 옵시디안 볼트 패스, 이 옵시디안의 저장소의 위치는 C 드라이브의 데스크탑에 마이 위키라고 하는 폴더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한 문서를 분석을 할 때, 분해를 할 때 그 15개까지의 문서들을 분해해서 그 개념들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옵시디안 위키를 설치를 했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안드레이 카파시가 제안한 LLM 위키의 개념을 AR9AV라고 하는 분의 리파지토리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분이 이것을 만들었던 그 개념 중에 가장 첫 번째 개념은 원본 파일과 원본 문서와 AI가 만드는 위키 문서가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카파시의 이 개념인데, 그것을 이분은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모든 원본 문서는 여기에 로우 폴더에 저희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ingest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skills 폴더에 보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는 여기 wiki ingest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서를 분석하고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린트, 위키 린트라고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거고요. 혹시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외톨이 문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위키 스테이터스는 지금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몇 개의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로우 폴더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집어넣고 여기에 있는 이 위키 인제스트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럼 얘가 문서를 분해를 해서 컨셉, 엔티티, 그리고 뭐 저널, 프로젝트, 레퍼런스, 또 스킬, 신테시스라고 하는 이런 폴더들의 그 위치에 특정 파일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안티그래비티에서는 이 문서들을 이렇게 코드처럼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안티그래비티에서는 agent.md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md 파일 이렇게 코드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옵시디언에서 에이전트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아닌 문서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각각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안티그래비티 IDE는 저희가 이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위키 문서를 LLM 기능으로 확장하고 정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보는 것은 이쪽 옵시디언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역할이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 시스템은 로우 폴더에 들어갔던 파일들이 인제스트 작업을 거치고 나면 지워지게 됩니다. 즉, 이 로우 폴더라고 하는 폴더가 임시 저장 폴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작업했던 분은 원본은 마이위키 폴더 바깥의 어느 부분에 있고 여기에는 LLM이 분해하고 새로 만든 그런 문서들만 여기에 보이게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만약에 MD 문서를 보게 된다면 저희가 옵시디언에서 여기에서 원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을 또 열어서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즉 기본 폴더 위치에 소스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해서 그 소스에 원본 문서를 저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하기 눌러서 이것도 여기에 붙여 놓으시면, 자, 명령이 루트 폴더의 소스 폴더를 생성하고, 그리고 env 파일에 이 폴더를 옵시디안 소스 디렉토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env 파일에 옵시디안 소스 디렉토리라고 하는 곳을 얘가 바꿀 거냐, 그래서 accept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루트 폴더에 row와 같이 소스라고 하는 폴더를 같이 만들어 놔서,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소스 폴더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프롬프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좀 길지만 붙여놓고 실행을 시키면, 이것의 개념은 뭐냐면 만약에 로우 폴더에다 집어넣는 것은 작업을 하고 휘발성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소스 폴더에 들어간 파일들은 똑같이 인제스트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릴 그런 파일, 어떤 요소만 뽑아내고 버릴 파일들은 로우 폴더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저장하고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 파일들은 소스 폴더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스 폴더 안에 구분을 위해서, 카테고리를 위해서 여러 폴더를 만든다라고 하면, 일단은 소스 폴더 안에 인덱스 index.md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 소스 폴더 안에 있는 여러 폴더와 파일들을 리스트를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폴더를 만들었을 때에는 지금 이제 임시로 만들고 지웠는데요. 폴더를 만들었을 경우는 그 폴더 안에도 동일하게 index md 파일을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명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한 내용들 accept all을 눌러주시면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방금 전에 여기서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었던 index.md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빨간 줄로 지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폴더를 관리하는 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스 안에 그런 이 폴더들을 만들었을 때 index라고 하는 그런 md 파일을 만들어서 그 전체 리스트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스킬로 만들어서 위키 인제스트와 같은 형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명령으로 만들어서 그 명령만 내리면 이 긴 프롬프트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여 놓고요. 그래서 generate index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 작업들을 계속 수행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skills에 generate index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새로 생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스킬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안내서를 명령어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만들어 두면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스킬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그런 스킬이 있는데 이것은 스킬을 만드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을 스킬로 만들어 줘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스킬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작업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스킬스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제스트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린트, 스테이터스, 그리고 한두 가지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옵시디안 위키의 작업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파일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데요. 파일을 집어넣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우 폴더나 소스 폴더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체계적으로 좀 그 자료들을 폴더별로 구분해서 넣겠다라고 하면 이 소스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어서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파일을 집어넣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문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칠 때, 자, PDF 문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파일 확장자를 이렇게 키시면 MD 파일, 마크다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마이 위키 폴더에 소스 폴더에 이 두 파일은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된 그런 파일인데요. 분류를 하기 원하신다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요. 자, 이 폴더 안에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이 안티그래비티나 옵시디언의 이 폴더에 직접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요 명령어가 있죠. generate index 슬래시 해도 되고요. 아니면 generate index 이렇게만 명령을 내려주시면 그럼 얘가 그 폴더를 와치하고 소스 폴더 안에 홈페이지 폴더에 index.md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스 폴더에 index.md라고 하는 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 바로 밑에 있는 index.md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 소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홈페이지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index.md라고 하는 그런 파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홈페이지 폴더 안에 있는 index.md 파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교회 홈페이지 매뉴얼 이 md 파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인제스트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pdf 파일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여기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ingest 슬래시 wiki 다시 ingest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ingest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gest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wiki ingest라고 하는 그 스킬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PDF 문서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세워서 이 계획서를 클릭을 해보시면 소스 문서 지식 인제스트 계획이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생성할 신규 위키 페이지 목록을 7개를 얘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엔티티 폴더 안에 휴고라고 하는 파일, 엔티티의 휴고 플레이트라고 하는 파일, 컨셉의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 뭐 스킬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7개의 파일을 얘가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로시드 또는 여기 accept all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 이 파일들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 여기에 폴더에 엔티티의 휴고 플레이트, 그리고 아까 컨셉의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 그리고 스킬스의 처치 홈페이지 커스터마이제이션, 휴고 플레이트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파일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레퍼런스 폴더에 2개의 파일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킬스의 처치 홈페이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스킬스 폴더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accept all을 눌러주시고요. 자, 처치 홈페이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카테고리 기반 메뉴 자동 분류 및 커스텀 가이드 해서 여기에 있는 원본 문서를 가지고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옵시디언에 가서 사이드 바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게 익스플로러라고 전환기 파일 목록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원본 소스의 홈페이지 폴더에 교회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샘플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넣어놨었고요. 그리고 PDF 문서는 얘가 보여주네요. PDF 문서도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놨었는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아까 보여드렸던 레퍼런스에 자, 이런 문서, 그리고 엔티티의 휴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정적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이 플랫폼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옵시디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파일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익스플로러 빠른 전환기 다음에 있는 이 그래프 뷰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파일들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링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옵시디안 위키의 작업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소스 폴더 안에 PDF나 마크다운 여러 문서들을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로우는 임시 처리 후에 삭제가 되는 그런 폴더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클로드에서나 챗 GPT에서나 회의록 메모 같은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실 수 있고요.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 작업하는 단계는 이렇게 인제스트, 소스 파일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개념과 엔티티 이러한 것들을 추출하는 그런 작업,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 스키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폴더, 컨셉이라고 하는 폴더, 엔티티, 스킬스, 레퍼런스, 신테시스, 저널, 프로젝트, 이런 폴더들에 각각 이런 파일들이 구분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 인덱스라고 하는 그런 이 파일로 전체 페이지 목록들이 정리가 돼서 이 인덱스 하나만 봐도 전체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루트에 있는 인덱스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컨셉 폴더 안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엔티티, 스킬 안에, 레퍼런스 안에 이런 파일들이 LLM이 만들어서 지금 저장을 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요약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검색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모든 문서들을 다 검색을 한 다음에 결과를 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인덱스를 통해서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요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시디언과 또 이 안티그래비티, 이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스킬스 중에 쿼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을 검색하는 그런 스킬인데, 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해 어떤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지, 주 메뉴는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제안해줘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 얘가 이 내용을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교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수집된 위키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정적인 홈페이지 SSG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만들려고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은 휴고라고 하는 것에 휴고 플레이트라고 하는 테마,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깃허브에 그 배포를 해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구글 안티그래비티 ID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워드프레스 대신 이 환경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고, 그리고 특히 유지 보수가 불필요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메뉴들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이 자료를 MD 문서로 저장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문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Accept All 눌러주시면 폴더는 신테시스라고 하는 폴더에 이 파일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신테시스 들어가서 보시면 그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옵시디안에서도 여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자료들은 소스에, 그리고 휘발성 자료들은 로우에 저장을 하고 인제스트 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분해를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파일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며칠에 한 번씩 린트를 실행해줘. 원래 명령은 wiki-lint죠. 그래서 린트를 실행해줘 라고 하면 얘가 그 자료들을 쭉 둘러보면서 혹시 뭐 연결이 안 된 그런 파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보기를 보시면, 참고로 이 로그 파일에서는 지금까지 작업하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최종 상태, 교정 후 린트 진단 스크립트를 재실행한 필수 메타데이터 누락 및 고립된 페이지가 0건으로 정상 복원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린트가 완료가 됐고요.
로그 파일에, 그리고 그 최신 변경 요약은 hot.md 파일에 각각 공식 기록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히스토리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LLM 위키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LLM 위키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AR9AV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위키는 주로 에이전트가 LLM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티그래비티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명령을 내림으로 그런 어떤 작업들을 대부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키트 매노프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런 위키는 로컬 LLM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R9AV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위키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이 역할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작업을 하다 보면 안티그래비티 같은 경우 여기 설정에서 모델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양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안티그래비티는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 한 몇 시간에 한 번씩 이게 리셋이 되고요.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양이 새로 갱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에이전트로 여러 작업을 계속해서 시키게 되면 이 토큰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키트마노프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 LLM 위키는 로컬 기반의 올라마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나의 컴퓨터에 설치된 LLM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내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이 접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AR9AV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돔레카라고 하는 분의 위키가 있는데 이 위키는 이것도 로컬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개는 CLI나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이런 에이전트 도구 또는 예를 들어서 안티그래비티 CLI라고 하는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돔레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것은 로컬에서 LLM을 올라마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기는 하지만 실제 작업은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옵시디안 안에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이 장점 단점들이 있는데 일단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로컬 LLM의 CLI 도구를 사용할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돔레카라고 하는 분은 다른 어떤 에이전트들을 필요 없고 옵시디언 안에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로컬 LLM을 사용해서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은 로컬 LLM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컴퓨터의 성능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 LLM 모델이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용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맥북 M4 프로 24기가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젠마4 12빌리언, 이것이 거의 돌릴 수 있는 맥스의 로컬 LLM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될 때 그 로컬 LLM의 성능에 따라서 원하는 그런 작업의 수준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좀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도 괜찮지만 컴퓨터 사양이 뛰어나지 않아서 로컬 LLM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에이전트 방식의 이것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좌를 하면서 주로 이제 랩탑을 많이 가지고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랩탑에서 이 로컬 LLM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랩탑들을 가지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 AR9AV라고 하는 이분이 만든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토큰 사용량에 따라서 작업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한 가지 좀 다행인 소식은
안티그래비티 외에도 이런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VS 코드, 그리고 커서 뭐 이런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을 하는 IDE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로 버전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안티그래비티의 퀄리티를 좀 많이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신테시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HTML 문서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테시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HTML 문서가 있는데 아쉽게도 엔티그래비티에서는 코드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옵시디언에서는 HTML 문서는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옵시디언에서는 그 HTML 문서를 얘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여줄 수 있는 MD 파일만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폴더 탐색기에서 바탕화면에 마이 위키 들어가셔서 여기에 신테시스 파일을 열어보시고, 그러면 HTML 문서를 브라우저에서 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에서 띄워본다면요, 자,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 구축 제안 해서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간단한 웹사이트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설치하는 방법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 위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 리파지토리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리파지토리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돔레카라고 하는 것은 옵시디언에 여기에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커뮤니티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용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탐색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개의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 방법들 매뉴얼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